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아내가 긴 출장을 마치고 남편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남은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전화를 걸 때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항상 똑같고 깨진 기록처럼 단조롭습니다. 아들은 여기 농장에 있습니다. 내 딸아, 그와 같은 남자에게는 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순진한 소녀는 믿었습니다. 표류하는 빙산처럼 진실이 잔인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반응은 파괴적일 만큼 빨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다시 한번 알머스 안트릴레이 케이더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지만 순수한 현실의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그녀에게 가자. 모든 것은 리너가 대학 마지막 해에 더니를 만난 대학의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시에 적절한 말,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드는 몸짓이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꿈같은 결혼식, 그리고 레나는 처음으로 커플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은 끝났고 폭풍우가 몰아쳤다. 시어머니인 클라부디아는 아들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빌려줄 뿐이라고 굳게 믿는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녀는 부부의 아파트에 침입해 가구를 재배치했고 그렇게 하면 더 예뻐 보였기 때문에 레나의 음식에 코를 치켜세웠고 그게 수프야, 씻는 물이야, 딸아, 데니스가 더 가치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레나는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것과 시어머니의 눈에는 결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한 집에서 일하는 것 사이에서 지쳤습니다. 진정한 여성에게는 직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라고 클레브디어는 마치 며느리의 재정적 독립이 범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리너가 임신을 하게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클레브디어는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자야 할지, 누구와 대화할지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회피하는 더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는 단지 돕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맥스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레나는 잠시 동안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환각. 시어머니는 사실상 아파트로 이사해 육아 전문가 역할을 맡았다. 그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품에서 아기를 안고 울어라, 얘야, 울면 폐가 튼튼해진다. 엄격한 일정을 강요하고 레나를 어머니가 되기에 부적합한 10대처럼 대했습니다. 3년 동안 레나는 싸웠다. 그는 데니스에게 말을 걸어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들을 질식시켰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클레브디어가 제공한 안락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가 즐겁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무시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때까지. 맥스의 4번째 생일에 리너는 승진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몽상가였던 그녀는 가족과 함께 화창한 날을 상상하며 터키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 혼자 갈 거야 라고 말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요. 레나는 얼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많이 피한 책임은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맥스는 할머니와 함께 있어요. 할머니는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뭐, 일이 있으신가요? 타격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여행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했고, 그는 휴가 중인 10대처럼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더니가 승선했습니다. 같은 날 클레브디어는 신선한 공기가 아이들에게 좋다고 정당화하면서 손자를 농장으로 납치했습니다. 레나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고 자신의 삶이 카드집처럼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3일 동안 그는 맥스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클레브디어는 항상 그 사람 농담이야, 그 사람 일찍 잤어,
그 사람 지금은 대답할 수 없어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레나가 농장에 나타났을 때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로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방해가 되시나요? 맥스는 일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보살핌이 아닌 규율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레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데니스가 돌아오지 않는 한 그는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결정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클레브디언은 타협하지 않는 수호자처럼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리너는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비용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손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녀는 일하고 애정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다음 날, 데니스가 전화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햇빛과 부주의함에 취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에요, 레나. 해변, 음료, 산책. 집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맥스가 농장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말했다. 너도 좀 쉬는 게 어때?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레나는 분노를 참았다. 나는 내 아들을 되찾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과장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대화가 어떤 물건에 관한 것처럼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일 나는 다이빙하러 갈 거예요. 여기 물은 수정처럼 맑습니다. 레나 내부에 무언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차갑고 금속에 가까운 결이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는데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에 데니스가 돌아올 예정이었을 때 그녀는 하루 휴가를 내고 농장으로 나갔습니다. 클레브디언은 평소의 경멸로 그녀를 받았습니다. 또 오셨어요. 맥스가 제가 대마초를 뽑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 아이의 일에는 방해가 되지 않아요. 레나는 뒷마당에서 흙으로 더러워지고 눈이 피곤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본 맥스는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빠가 돌아오시면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찌르는 듯한 말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레나는 아들을 안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문을 막았고 그녀의 얼굴은 우월함의 가면을 가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왜 이 아이를 도시의 분주한 곳으로 데려가야 할까요? 맥스의 물건을 가져가세요. 레나는 차분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떠난다. 아무도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데니스는 그 소년이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레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데니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결정입니다. 맥스는 내 아들입니다. 클라우디아는 분개하여 헐떡거렸지만 레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의 옷을 모아 차에 태운 뒤 떠났습니다. 집에서 그는 외과의사적으로 정확하게 행동했습니다. 자물쇠를 교체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하고 중요한 문서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데니스는 일요일 밤에 도착했는데 햇볕에 그을린 채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열쇠가 돌아가지 않더군요. 그는 노크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레나는 그를 마주할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살짝 열었다. 이게 무슨 농담이냐? 열어라, 그는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레나는 눈에도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그만해. 문 열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맥스는 자고 있어요. 그녀는 연극적으로 잠시 멈췄다. 그건 그렇고 농장 상황은 어때요? 일이 많나요? 데니스는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레나의 전화가 울렸다. 클라우디아였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고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아, 내 며느리 데니스가 나와 함께 농장에 있어. 끝나지 않는 일. 식물, 울타리, 돕는 소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감미롭게 들렸고 그녀의 아들이 문 반대편에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정말 레나는 놀란 척했다. 그 사람은 이미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맥스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레나는 공황의 가면을 쓴 데니스를 바라보았다. 알았어. 그럼 파트너, 그녀는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색상으로 보니 햇빛을 잘 활용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다이빙은요? 좋았나요? 더니는 설명을 더듬으려고 했지만 리너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임대할 곳을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클레브디어의 전화는 위협, 모욕, 욕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나는 그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과정은 빨랐습니다. 결국 여성이 자신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세상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너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리너는 결혼식 몇 년 전에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집에 대한 모든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입 증명, 맥심 창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인. 더니는 위자료를 위해 싸우려고 했지만 그의 수입은 불안정했고 그녀는 3배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클레브디어 조어지어 푸너는 청문회에 참석하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손자를 방문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리너는 또 다른 승진을 하여 맥심과 함께 고급 동네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소녀는 최고의 어린이 학교 중 하나에 다녔고 스포츠를 하고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리너의 동료인 안드레이가 그의 삶에 들어왔고 그는 리너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데니스는 그녀를 다시 되찾기 위해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판사가 정한 날에만 항상 심리학자와 함께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4살짜리 아이를 술집에 데리고 가서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소개한 사실이 밝혀진 후 부과된 조치였습니다. 클레브디어 조어지어 푸너는 손자를 볼 권리를 얻기 위해 리너를 2번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둘 다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를 이웃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를 무자비한 사람과 과실한 어머니라고 부르며 녹음한 내용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3년 후 레나는 안드레이와 결혼했습니다. 맥심은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소년의 행복은 진심이었다. 결혼식에는 친구, 동료, 레나의 부모 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녀를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데니스는 공동 아파트에 살면서 자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사회복지국의 감독하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났습니다. 클레브디어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시골집을 팔았지만 그 돈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나는 슈퍼마켓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늙어 보이고 피곤해 보였다. 장난감 선반 앞에 선 그녀는 거의 보지 못했던 손자를 위해 사주지 못한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레나. 그는 부드럽게 불렀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뭔데?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당시 7살이었던 맥심의 손을 잡고 차갑게 대답했다. 손자가 그리워요. 리너는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 더 빨리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리너는 대답했습니다. 클레브디어는 어머니의 다리 뒤에 숨어있는 소년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유대감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레나는 자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굴욕, 아들을 훔치려는 모든 시도, 모든 조작을 기억했습니다. 어서, 맥심 그가 말했다. 아빠 안드레이가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손자에게 결코 줄 수 없는 장난감 선반들 사이에 클레브디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현재 32세인 리너는 대기업의 부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훌륭한 학생이자 뛰어난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존경하고
제3자가 그녀의 가족에 간섭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은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더니로부터 돈 요구, 징징거림, 한심한 소동 시도 등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거의 냉담한 태도로 그것들을 읽고 반응하지 않고 삭제합니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오래전에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맥심은 똑똑하고 친절하게 성장합니다. 그는 나이에 딱 맞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지 못한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어머니를 선택하고 가족이 된 안드레이가 있습니다. 레나는 무례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주 되돌아봅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돈을 쓰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흥정카드로 삼는 동안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울던 그 여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의 자리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누구도 그녀를 마땅한 것보다 낮게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있습니다.